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의 주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번 장은 두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사용자 관점에서 이해해보고 우리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에 대해 정의하고 몇 가지 우리 생활 가운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예로 들어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장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경쟁 우위의 미래, 인간 창의력의 확장, 4번 타자, 마법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천. 방금 말씀드린 문장들은 소프트웨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들입니다. 문장들에 대해서 다시 살펴볼까요? 모든 경쟁 우위의 미래. 4차 산업은 이제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의 중요한 키워드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모든 산업 분야와 용합하여 시너지를 발생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와 어떻게 결합하냐에 따라 제품의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경쟁 후의 미래, 그것은 그에 대한 표현인 듯 보입니다. 4번 타자, 야구 좋아하시나요? 저는 야구를 하는 것과 보는 것 다 좋아합니다. 저는 4번 타자란 이전 타자들이 출루를 하면 한 방을 통해 점수를 내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는 제품의 한 방을 터뜨릴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요소란 뜻으로 이해됩니다. 인간 창의력의 확장, 컴퓨팅 사고력, 창의적 인재, 이 단어들은 소프트웨어 학습을 통해 기를 수 있는 능력들입니다. 아마도 교육 관련 관점에서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도구의 역할을 소프트웨어가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품에 창의적인 소프트웨어를 탑재함으로써 상상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보입니다. 마법이다. 이전 SF 영화들을 보면 미래의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화들을 보면서 저런 제품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상상 또한 하곤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영화에서 보았었던 제품들이 출시되가 되고 판매가 됩니다. 마법이 이루어진 거죠. 마법은 해리포터 영화 안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천, 세상을 변화시킨다, 혁명.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혁명입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많은 업종들이 도태될 것이며 많은 업종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재편될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소프트웨어란 단어를 대부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요? 이번 장에서는 소프트웨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분이서 컴퓨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컴퓨터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컴퓨터와 다양한 상호작용을 합니다. 사람들은 기계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기계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또는 문서 작성을 하면서 내 생각을 컴퓨터에 저장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컴퓨터를 활용하기도 하겠죠. 또는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었던 기계와의 상호작용과는 다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인류가 만든 기계 중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기계는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계가 이렇게 될 수 있게 된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는 우리 삶과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소프트웨어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예는 전설의 스티브 잡스 프레젠테이션 장면입니다. 1세대 아이폰은 2007년 1월 8일 오전 9시에 시작한 애플 맥월드 행사의 오프닝 키노트에서 아이폰은 정확히 오전 9시
41분에 공개되었습니다. 스티븐 잡스는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합니다. Everyone in a while, a revolutionary product comes along that changes everything. 살다 보면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제품들이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는 애플에서 생산된 매cin토시, 아이팟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개의 혁신적인 제품을 내어놓는다고 공포를 합니다. 첫 번째로 터치 가능한 아이팟, 두 번째로 핸드폰, 세 번째로 인터넷. 이때 관중들의 함성이 울립니다. 아마도 세 개의 혁신적인 제품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기대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티븐 잡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팟, 폰,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다시 또 얘기를 합니다. 아이팟, 폰,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프레젠테이션 영상은 각각의 제품들을 회전하면서 보여줍니다. 마치 하나의 소프트웨어인 것처럼. 관객들도 감을 잡았습니다. 세 개의 혁명적인 제품은 결국 하나의 제품이었습니다. 관객들은 환호합니다. 이렇게 현재의 스마트폰의 환상적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은 혁명입니다. 최초 아이폰이 공개된 후 12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카드 결제, 사물 연동, 쇼핑, 채팅, 알람, 유튜브 영상, 지도 검색, SNS 활동, 동영상 촬영, 음악 감상, 사진 촬영, 오피스, 음식 주문, 게임, 메일, 계산기, 길찾기, 전화. 물론 다 적은 것은 아니겠죠. 전화를 마지막에 입력을 했습니다. 빼먹을 뻔했어요. 스마트폰의 주요 기능은 전화를 거는 기능이지만 어떻게 보면 전화 거는 기능은 스마트폰의 무수한 기능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말은 결국 스마트폰에 우리는 다양한 앱들이 설치되어 수 있고 오늘날 그 다양한 앱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것은 결국 기존의 다른 방식으로 했었던 일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대체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분명 소프트웨어는 우리 생활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예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의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한 여자와 남자의 대화처럼 보이네요. 일상적인 아침 대화 내용입니다. 굿모닝 테오로드, 굿모닝. 남자가 못 일어나나 봅니다. 여성이 다시 다급히 한 남자를 깨우려고 합니다. 5분 후에 회의야. 벌떡 좀 일어나 보실래요? 일어나. 다급히 깨우는 여성의 말들이 웃었나 봅니다. 왜 웃겼을까요? 사랑하면 일상적인 대화도 좋은가 봅니다. 다른 장면입니다. 여성이 남자에게 말을 하네요. 아마도 남성은 어떤 여자와 헤어졌고 지금 말을 거는 여자는 새로운 여자친구인가 봅니다. 별걸 다 참견하네. 남자의 반응입니다. 이쯤 되면 남자와 여성의 관계가 궁금해집니다. 아마도 남성은 이전에 어떤 한 여성과 사귀다 헤어졌고 지금은 모닝콜도 해주고 남성의 스케줄도 알고 있고 남성의 이메일도 체크하는 스토킹까지는 아니지만 깊은 관계의 새로운 여자친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여자가 말을 하네요. 내가 곧 익숙해져. 여성은
남성을 집요하게 관심을 갖고 있고 사귄 지 얼마 안 되어 보입니다. 결국 추론하건대 새로운 여자친구가 맞는 것 같습니다. 반전이 있게 됩니다. 새로운 여자친구가 아니라 OS라고 하네요. 내가 만난다는 3한 달 안에 실은 OS야. 이 장면은 남성이 이전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눈 존재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OS는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어이며 소프트웨어의 한 종류입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보통 하드웨어 위에서 동작하는 중요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로서 필수 불가결한 소프트웨어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OS는 남성의 일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마치 사람과 동일하게 사람처럼 남성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까지 소개시켜드린 영화는 2013년 미국에서 제작된 허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SF 멜로 영화이며 인격형 인공지능 체계와 사랑에 빠진 남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릴 때 백투더피처라는 SF 영화를 본 것이 기억납니다. 아마도 1980년대 중반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백투더피처라는 영화는 총 3편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백투더피처 영화의 주 스토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와 과거를 이동하는 형태의 영화인데요. 이 편에서 주인공이 타임머신을 타고 2015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1980년대 사람들이 상상한 2015년도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의 모습이니까 현재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그 장면들을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그 영화에는 다양한 상상의 2015년도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 신발끈, 주인공이 신발을 신게 되면 자기의 발의 크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신발끈이 조정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유사한 솔루션이 나와 있죠. 3D 영화. 과거에는 혁명적인 그런 개념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3D 영화는 너무나 당연하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인 식당, 종업원이 없는 식당을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요즘의 시대에서는 종업원이 없고 캐셔가 없는 그런 다양한 식당들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호버보드. 호버보드라는 것은 보통의 보드는 바퀴가 달려 있고 바퀴를 통해서 땅과 지면의 마찰을 가지고 이동하게끔 되어 있는 보드인데 호버보드는 바닥에서 공중으로 떠서 갈 수 있는 어떤 보드의 형태입니다. 아마 스파이더맨에서도 보게 된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 현실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형태의 연구들과 그 다음에 작품들을 유튜브나 다른 영상을 통해서 간간히 보고 있기도 합니다. 다채널 동시 시청. 과거의 TV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내용이지만 요즘의 TV에서는 하나의 TV 안에서 여러 개의 채널을 동시에 틀어놓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또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TV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인식. 음성인식은 요즘 시대에서는 너무나 당연스럽고 또한 자연스러운 어떤 기술 중에 하나로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영상통화, 그 다음에 전자안경. 전자안경도 우리의 요즘의 시대의 개념에서는 VR이라는 어떤 기기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현재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허라는 영화의 장면 또한 우리가 언젠가는 현실에서 보게 될 듯합니다. 아마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인 AI, 즉 인공지능의 기술,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이 기반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우리 삶과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소프트웨어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두 가지 예를 보았습니다. 아이폰은 우리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변경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실내에 가족과 TV 앞에 모여 있어서 채널을 통해서 리모컨을 통해서 TV를 키는 같이 모여서 켜서 TV를 같이 볼 수 있는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가정의 모습들은 하나의 TV에서 같이 모여 있다기보다는 각각 자기의 폰을 들고 각 방으로 분산시켜 놓았습니다. 가족 간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사라진 측면에서는 좋은 건 아닌 듯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더욱 활성화되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언디맨드. 내가 원하는 것을 소프트웨어가 알고 나에게 그것을 먼저 알려주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알람을 맞춰 놓지 않아도 언제 일어날지를 예측해 알려주고, 내가 배고프면 알아서 식당 및 메뉴를 선별해주고, 비가 오면 알아서 우산을 챙기라고 메시지를 주는 등의 일을 말합니다. 네, 이번 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다음 장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